복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다. 소비 쿠폰이나 실업급여도 이런 안전망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도다. 소비 쿠폰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사람들의 소비를 늘려서 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실업급여는 일이 끊긴 사람들의 생계를 지켜주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 제도들은 분명 필요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결코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그 가치에서 발생한 이익이 세금으로 거치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국 복지는 생산하는 주체가 충분히 존재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민을 돕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소비 쿠폰이나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재정은 기업과 근로자가 세금을 내야 생긴다. 기업이 충분히 이익을 내고 근로자의 소득이 충분히 높아야 세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세금이 많이 거쳐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지를 늘리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복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 기업과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다. 복지의 근원은 생산이고 생산의 중심에는 기업과 산업이 있다. 소비 쿠폰이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이유는 국가 재정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 쿠폰은 단기간의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 한 번 시행된 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져 쉽게 줄이기 어렵다. 그러나 소비 쿠폰을 계속 지급한다면 정부는 지출을 늘려야 하고 이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국채로 충당된다.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자본을 빼갈 수 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상승하며 국민 전체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복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가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역설이 생긴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실업급여는 본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누군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급여 지출은 빠르게 증가한다. 만약 기업이 어려워져 세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출만 계속 증가한다면 국가 재정은 위험해질 수 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세금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면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국민이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정부가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복지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려면 생산하는 주체가 튼튼해야 한다. 생산을 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기업이 성공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근로자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해야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커져야 기업은 다시 투자할 수 있다. 이 순환이 유지될 때 국가는 건강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는 이 건강한 순환 위에 얹혀있는 구조다. 생산의 선순환이 끊기면 복지는 유지될 수 없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이 복지 유지에 치명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 규제로 인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면 이익이 줄고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이 줄면 법인세와 각종 세금도 줄어든다. 세금이 줄어들면 복지를 유지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기업 지원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가야 한다. 기업에게 충분한 기회와 혜택을 주어야 기업이 성장하고 그 결과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복지 정책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많은 정책이 서민을 돕기 위해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인력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물류와 생산 활동을 막는 규제를 만들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임금 인상도 제한된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도 늘지 않는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시장의 성장도 멈춘다. 결국 서민을 돕겠다고 만든 규제가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만든다. 이것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과 같다. 기업이라는 거위가 알을 낳아야 서민도 도움을 받고 국가도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업을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알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거위도 죽어버린다. 경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정부가 복지를 늘리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는 늘릴수록 재정 부담이 따라오고,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기업과 근로자다. 기업이 잘 되어야 근로자도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낼 수 있다. 기업이 어려우면 근로자도 어려워지고 세금도 줄고 복지도 유지될 수 없다. 복지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복지는 기업이 낳는 알이고, 기업은 그 알을 만들어내는 거위다. 거위가 건강해야 알을 계속 낳을 수 있다. 국가가 복지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수다. 하나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 세금은 이 구조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가 늘고 근로자 소득세도 늘며 소비세도 증가한다. 이렇게 거친 세금이 복지 재원의 핵심이다. 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의 활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높아야 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금 증가 속도도 느려지고 복지는 유지되기 어렵다. 복지와 기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경제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고용이 늘면 복지 지출이 줄어든다. 실업급여 같은 지출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은 더 건전해지고 남는 재원을 더 필요한 영역에 쓸 수 있다. 기업이 커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고, 이 세금으로 복지의 폭과질을 더 높일 수 있다. 결국 기업 성장은 복지 확대의 기초가 된다. 복지와 기업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다.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표현은 단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 인기 있어 보인다고 해서 기업을 지나치게 누르거나 시장의 움직임을 막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선택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통해 세금을 걷고 복지를 유지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 거위를 죽이면 당장 배 속에 알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거위가 없으면 미래에 나오는 알도 없어진다. 경제도 똑같이 작동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결국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되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구조는 경제를 더 약하게 만들고 국민 모두를 더 힘들게 한다. 결국 소비 쿠폰이나 실업급여 같은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제도다.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활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복지를 늘리고 싶다면 기업을 키워야 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성공하면 국민도 부유해지고 부유한 국민이 늘어나면 세금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복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기업이 어려우면 복지가 먼저 흔들리고 복지가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불안해진다. 복지와 기업의 관계는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보완적이다. 따라서 복지를 유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기업에게 풍부한 기회와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을 억누르는 정책은 서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미래를 약하게 만드는 정책이 된다.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은 결국 모두가 죽는 길이다. 경제 정책은 국민 모두가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복지가 살고 복지가 살아야 국민이 안정된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